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밤. 냉동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고 안쪽에 가지런히 놓인 상자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정리를 잘 해두셨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성격이 원래 그렇다는 걸 아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조금 더 옮기자 익숙한 로고가 보였습니다. 분명히 본 적 있는 상자였습니다. 기억을 더듬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몇 년 전 같은 계절에 같은 마음으로 들고 왔던 바로 그 한우 세트였습니다. 그날도 나는 예전처럼 한우 세트를 들고 갔습니다. 취업하기 전에는 1년에 2번쯤 꼭 할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날짜를 정해두지 않아도 계절이 바뀔 즈음이면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갈 때마다 빈손으로 가는 게 마음에 걸려서 늘 같은 걸 챙겼습니다. 할머니는 고기를 잘 챙겨 드시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그건 꼭 가져가게 됐습니다. 같이 구워 먹자고 하면 그제야 불을 켜시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집 안에 퍼질 때 할머니 얼굴이 조금 밝아지던 그 순간이 좋았습니다. 취업을 하고 나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사람이 모자랐고 처음 맡은 일은 생각보다 훨씬 버거웠습니다. 하루를 겨우 버티고 집에 돌아오면 씻을 힘도 없이 불을 켜둔 채 잠드는 날이 많았습니다. 전셋집을 알아보느라 주말마다 부동산을 돌았고 마음에 드는 집은 항상 예산을 넘겼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되었고 식비부터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는커녕 제대로 된 밥 한 끼가 아까워지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넘기다 보니 이번 주는 좀 힘들다는 말이 입에 붙었습니다. 전화는 드렸습니다. 안부도 물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겠다는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말이 핑계처럼 들릴까봐 괜히 더 미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쌓였고 어느새 거의 2년이 흘러 있었습니다. 그날 오랜만에 찾은 집은 예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관의 신발도 부엌의 그릇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냉동실을 열었고 그때 그 상자들이 보였습니다. 내가 들고 왔던 기억이 분명한 상자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날짜를 세지 않아도 오래됐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괜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걱정이었는지 서운함이었는지 화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할머니, 이거 왜 아직도 그대로예요? 말을 하고 나서야 집안이 너무 조용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냉동실 안을 잠시 바라보다가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오면 같이 먹으려고 놔둔 거야.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면 먹어야지 싶어서.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상자들은 음식이 아니라 약속이었고 기다림이었고 내가 오지 않았던 시간들이었다는 걸. 할머니는 냉동실에 고기를 넣어두고 날짜 대신 나를 세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내가 새로 가져온 고기를 꺼냈습니다. 꺼내지 않았습니다. 불을 켜고 새 고기를 올렸습니다.
고기가 익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고 기름 냄새가 천천히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기를 집으셨고 나는 괜히 고기를 자주 뒤집었습니다. 접시 위 고기가 줄어드는 걸 보면서도 마음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불 앞에 앉아 있으니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 집 식탁에는 늘 화려한 음식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고기는 특별한 날에만 올라왔고 대부분은 국 하나와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식탁은 늘 따뜻했습니다. 아침이면 김이 조금씩 오르는 국을 먼저 내오셨고 내가 늦게 일어나도 밥은 항상 남겨두셨습니다. 밥을 다 먹지 못하면 더 퍼주지는 않으셨지만 대신 과일을 하나 더 깎아주셨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배가 고프다고 하면 할머니는 냉장고를 열어보시고 잠시 고민하다가 계란을 꺼내셨습니다. 계란을 풀어 국을 끓이거나 프라이를 하나 부쳐주셨습니다. 그때 나는 그게 가장 쉬운 음식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서야 알겠습니다. 고기는 남겨두고 급한 건 다른 걸로 채우셨다는 걸, 나중을 위해 아껴두셨다는 걸. 그래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 할머니 집에 갈 때마다 고기를 챙기게 된 이유가 예전에 식탁 위에 없던 걸 이제는 같이 먹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갈 수 있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안 되는 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명절 전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쥐었다 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지금 가면 좋겠다는 생각과 지금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계속 엇갈렸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지는 못하고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명절 잘 보내세요. 보내고 나서도 한참 동안 화면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아도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TV 소리는 커졌고 나는 그 소리에 묻히듯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확인한 것도 휴대폰이었습니다. 답장은 와 있었지만 그때는 바로 읽지 않았습니다. 괜히 더 마음이 불편해질 것 같아서 일부러 조금 늦게 확인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할머니 집 냉동실이 떠올랐습니다. 고기가 들어있던 칸, 문을 열었다 닫는 손, 내가 올 때까지 그대로 두셨을 상자들. 실제로 본 적 없는 장면인데도 이상하게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날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그 말은 생각보다 늦게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괜찮다며 고개를 저으셨지만 나는 그날 분명히 알았습니다. 할머니에게 나는 여전히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기다림을 너무 쉽게 생각해왔다는 것도. 집을 나서기 전 나는 냉동실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대로 놓인 상자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고기가 아니라 내가 오지 않았던 날들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시간을 미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명절이 아니어도 찾아가고 일이 바빠도 하루를 냅니다. 냉동실에 상자가 쌓이지 않도록 그날 먹을 만큼만 꺼냅니다. 불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예전보다 조금 길어졌고 말은 여전히 많지 않지만 그 침묵이 전보다 덜 무겁게 느껴집니다. 지금도 가끔 냉동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떠오릅니다. 그 소리는 내가 지나쳐온 시간의 소리 같아서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밤에 잠시 머물렀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